자, 유럽여행 14번째 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날에는 본격적으로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거닐었고요. 그 다음에 구시가지 바로 옆에 있는 반예라는 해변에서 또 해수욕을 즐겼습니다. 그리고는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탐방을 프리워킹 투어를 통해 했습니다. 자, 먼저 두브로브니크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두브로브니크 성벽은 보통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은 아침에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늘진 곳이 없기 때문에 매우 덥거든요. 특히 여름에 가면은 더더욱이요. 그래서 아침에 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10시 정도에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날 운이 좋았는지는 몰라도 물론 매우 더웠지만 그렇게 뭐 엄청 죽을 정도로 덥지는 않았고, 또 10시 정도에 갔더니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잘 즐기다 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내가 더운 게 너무 싫다 그러면 아침에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뭐 1시나 2시 이럴 때는 절대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거나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성벽은 이렇게 올라볼 수 있고요. 이 성벽을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전경들이 이쁘니까 여러가지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벽에 올라서 이 시가지들이 거의 색깔도 비슷하고 또 이렇게 예쁜 것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사진 찍을 거리가 많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이 성당 랜드마크, 요것은 이제 두브로브니크 하면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찍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시계탑 이런 거고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쉼터처럼 이렇게 그늘진 곳에 카페가 있는데 사람들 엄청 드글드글 하고요. 그 다음에 걷다 보면 너무 덥고 목마르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기도 합니다. 저희 역시 여기에 잠깐 쉬어가면서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저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또 이렇게 휴식을 가졌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해안가도 조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풍경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끝 무렵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바퀴를 돌다가 끝 무렵에 오면은 또 높은 탑에 올라서 이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전경을 더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잘 나왔네요. 사진이. 파노라마 사진도 찍었어요. 볼까요? 네, 이렇게 하나 사진을 찍고 놓으면은 또 여행의 기억이 많이 남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벽을 걷고 난 다음에는 반예비치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반예비치는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명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료 비치가 있고 무료 비치가 있어요. 유료 비치는 이제 여기에 있는 뭐 카페 음식이나 이런 레스토랑을 즐기는 손님한테 제공되는 거고, 뭐 파라솔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요. 무료 비치는 아쉽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이 뭐 돗자리나 자체 뭐 파라솔 이런 거 챙겨가서 설치를 하고 이러면은 또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시가지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두브로브니크에서 저희가 프리워킹 투어를 신청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유럽 도시에서 했던 프리워킹 투어 중에 두브로브니크 프리워킹 투어가 가장 좋았어요. 일단 가이드가 아는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두브로브니크 자체에 볼 것도 많고 설명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프리워킹 투어를 꼭 신청해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드가 몇 가지 이렇게 설명해줬던 포인트를 저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물을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날 뿅 하고 지은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여기를 수도로 사용했던 거를 지금은 이렇게 개량을 해서 여행객들이 이렇게 식수를 받는 음수대와 식수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지붕과 이 지붕 색깔과 여기 색깔이 약간 안 맞잖아요. 이게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제 복원을 할 때 조금 고증 별로 없이 대충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가이드는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요거는 의회 건물인데요. 이 의회 건물에 재밌는 또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부터 쓰던 의회 건물인데 옛날에는 화약이 비싸서 화약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디에 놓을까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의회 건물 지하에다가 놨대요. 그런데 뭐 실수인지 일부러인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 화약이 한번 그 지하에서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의회 건물이 무너졌겠죠. 아씨, 이러고 다시 의회 건물을 지은 다음에요, 또 화약을 거기에다 숨겨놨대요. 결과는 뻔,
또 한 번 터졌고 또 의회가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부셔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의회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제 화약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어디에 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뭐 그런 추억이 있는 건물이겠습니다. 지금 이 계단이 스페인 계단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지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계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의 이름도 스페인 계단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특별히 유명해진 이유는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수치의 행진이라는 그 장면에서 여기에 와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더 이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탈리아에도 있는 이 계단이 있고 또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도 이 계단이 있는데 뭐 어디가 더 좋냐? 물론 원작은 이탈리아가 좋겠죠. 그런데 가이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두브로브니크에 있는 스페인 계단에서는 음료수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여기서는 먹을 수 있다. 장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사진은 없어서 장모님 사진을 갖다 놨습니다. 다음 두브로브니크의 랜드마크이자 가장 뭐 유명하고 오래된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당을 아쉽게도 저희가 갔을 때는 공사 중이어서 성당을 들어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뭐 다음번에 여행객은 뭐 들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제 요 계단 한번 보이면요. 지금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에 이렇게 뭐가 안 보이게 해놨잖아요. 실제로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람의 허벅지까지만 보이죠. 이게 유래가 있어요. 원래 이 계단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성당으로 들어가는데 귀족들만 이용하는 다리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이 조금 야하다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가슴이 드러나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야하고 뭐 불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발목이 보이면은 야하다 뭐 이렇게 그런 인식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귀족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걸어갈 때 발목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막을 해놨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뭐 이러한 계단들이 있었고, 지금은 제 기억으로 여기를 아마 계단도 아닌 그냥 이렇게 캐리어가 지나갈 수 있게 해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캐리어를 끌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더 두브로브니크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인상적으로 찍은 사진들은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관광을 끝내고 앉아서 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멋있게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난 다음에는요, 이 구시가지의 사람들이 많이들 나와서 여기서 간단하게 음식이나 혹은 뭐 맥주, 차, 음료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밤을 보냈고요. 저 역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두브로브니크에서 여행을 많이 추억을 했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에는 두브로브니크를 한 번 더 돌고 베를린으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여행도 끝났고요. 내일도 기대해주세요. 뿅!